안녕하세요. 비노시안 타로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오늘은 잠시 아주 춥고 바람이 거센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은 에어컨 없이는 그냥 잠깐 앉아있기도 힘든데 오늘 가볼 곳은 사방이 차가운 바다로 둘러싸인 스코틀랜드의 어느 외딴 섬이에요. 겨울이면 파도가 절벽 위까지 치솟고 또 배도 마음대로 들어가기 힘든 곳인데 1900년 12월 이 작은 섬의 등대를 지키던 세 사람이 한꺼번에 사라졌어요. 등대는 그대로였고 램프와 부엌도 정리되어 있었는데 사람만 없었다고 해요. 세 사람은 모두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오늘은 플래넌 제도 그 등대지기 실종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오전까지는 평소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세 사람 모두 자기 자리에서 익숙하게 일을 하고 있었고 또 등대를 떠날 생각도 없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당시 조사 기록을 보면 램프는 바로 불을 밝힐 수 있도록 손질되어 있었고, 기름통도 채워져 있었다고 해요. 렌즈와 기계 또 부엌까지 아주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적어도 아침까지는 괜찮았다는 건데, 이상한 일이 시작된 거는 아마 그 이유가 아닌가. 오전 업무를 마친 뒤에 그 세 사람의 시선을 끄는 뭔가가 등대 밖에 있었다고 생각돼요. 그게 무엇이었는지 또는 정확히 무엇을 발견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하여간 그날 자정 무렵에 이 섬을 지나던 배에서는 등대불이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오전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불을 밝혀야 할 시간이 되기 전에 세 사람 모두 사라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뭔 일이 생겼고 그래서 누군가는 직접 밖으로 나가 확인해야 했을 테고 그렇게 세 사람 중에 누군가가 서쪽 선착장의 문제를 먼저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 조사단이 나중에 현장을 발견했을 때 그곳에 있던 장비 상자는 사라져 있었고 또 안에 보관하던 밧줄도 바위 위에 그렇게 막 흩어져 있었다고 해요. 그거는 다음 배가 들어올 때 필요한 장비였는데 그래서 내버려 둘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아마 더 망가지기 전에 내려가서 정리하려고 했을 거고 그때는 잠깐 다녀오면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밖으로 먼저 나간 사람은 제임스 듀켓과 토머스 마셜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기록에 보면 두 사람이 바닷가로 내려갈 때 신던 장화하고 방수복이 등대 안에는 없었는데 그것은 평소에 그 선착장 쪽으로 내려갈 때만 입던 옷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날씨가 좋지 않다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그대로 두는 것보다 고쳐야 된다고 판단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물론 그냥 금방 정리하고 돌아가야지 하고 했겠죠. 근데 그 외출이 마지막이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등대 안에 남아있던 사람은 메가다였던 것 같은데, 밖에 나간 두 사람한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어느 순간 메가더도 안에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 메가더가 평소에 입던 외투가 그대로 등대 안에 남아 있었다고 하는데, 등대를 그 지켜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겠지만, 밖의 상황이 워낙 급박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옷도 제대로 챙겨 입을 시간도 없이 급하게 뛰쳐나간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들은 그러니까 장비를 정비하려고 나갔겠지만 중간에 상황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섬을 조사했을 때 동쪽 선착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그 파손된 흔적은 서쪽에서만 발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세 사람 모두 결국 그쪽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아마 어떤 한 사람이 먼저 위험한 상황에 놓이고 나머지 사람들이 돕다가 좀 일을 당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누군가 이렇게 위험에 처하는 순간에는 장비고 뭐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일단 사람부터 붙잡아야 하고 그런 생각에 자기들 위험, 자기들까지 이렇게 위험해진다는 생각은 할 겨를도 없었던 게 아닌가.
그러다가 세 사람이 미처 피할 틈도 없이 아주 강한 힘이 한꺼번에 그렇게 덮친 것 같아요. 그 후에 나중 조사단에 의하면, 이렇게 조사에 의하면 철제 난간이 굉장히 크게 휘어 있었고 또 1톤이나 되는 바위도 원래 있던 자리에서 멀리 밀려나 있었다고 하고 그뿐만 아니라 또 바다에서 30m도 넘게 떨어진 높은 곳에 있던 구명안까지 뜯겨져 나간 상태였다고 해요. 뭐 그런 힘이라면 사람이 버티기는 어렵죠. 세 사람이 장비를 붙잡거나 서로 이렇게 도우려던 그 순간 아마 예상하지 못한 굉장히 큰 파도가 한꺼번에 덮친 것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 이 사람들이 날씨를 전혀 살피지 않았던 것은 아닌 게 실제로 그날 오전 9시에 확인한 기압과 기온, 뭐 바람의 상태 그런 게 적혀 있던 석판이 석판에 기록이 있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바깥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1900년대에는 지금처럼 뭐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장비도 없고 외딴 섬이라서 또 육지하고 바로 연락하기도 어려웠을 거고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뭐 그냥 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했겠지만 아마 오후가 되면서 바다 상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달라졌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바다의 변화를 미처 예상하지 못한 데서 시작된 그런 사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세 사람의 흔적이 그렇게 남지 않은 데는 시간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건데 세 사람들이 사라진 것으로 보이는 날은 12월 15일이고 교대선이 섬에 도착해 실종을 확인한 거는 26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열 하루가 지난 뒤에 그렇게 지난 뒤인 거고 또 겨울 바다의 파도하고 해류 그렇게 계속 움직이니까 세 사람이나 그들의 소지품이 섬에서 아주 멀리 떠내려갔을 수도 있어요. 사고 바로 직후에 수색을 시작할 수 있다면 그 작은 흔적이라도 찾았을지 모르겠지만 뭐 10일이 지난 뒤에 그거는 쉽지 않죠. 그래서 결국 이 긴 시간차가 세 사람의 마지막 흔적까지 모두 가져가 버린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 음,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이야기 가운데 사실이 아닌 것도 많아요. 이 사건 소개할 때 뭐 식탁에 먹다만 음식이 남아 있었다거나 의자가 넘어져 있었다. 또 그리고 세 사람이 이렇게 막 울면서 기도했다는 유명한 일지 내용도 이렇게 있는데 그런 거는 실제 기록에서는 확인되지 않았고요. 오히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뭐 그릇도 다 씻겨 있었을 정도면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나면서 얘기가 조금씩 더 붙여져서 조금씩 더 무섭고 신비한 이야기로 바뀐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세 사람의 마지막 순간은 누구도 보지 못했지만 하지만 지금 남아있는 기록하고 카드의 흐름을 함께 보면 어떤 그 초자연적인 일이나 그런 게 아니라 맡은 일 하던 중에 그냥 눈 깜짝할 사이 벌어진 사고에 더 가까워 보여요. 바다는 정말 무서워요. 우리 가족이 옛날에 남해에 놀러 갔을 때 저희를 그 배를 태워주신 선장님께서 이런 경험담을 얘기해 주는데 자기가 우리가 놀러 가기 바로 전에 그 섬에 그 10명도 넘는 낚싯객을 내려주고 밤낚시하라고 그 다음날 이렇게 오전에 데리러 갔는데 밤에 내려줘서 그때 바람이 좀 있었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하니까 섬에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사이 파도에 모두 휩쓸려간 그 사고를 당한 거죠. 근데 그 이야기가 가끔 바다에 가면 아, 바다 가끔 너울성 파도라든지 이런 거 보면 좀 무서워요. 아무리 경험이 많고 조심한다고 해도 바다가 한번 성나기 시작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불나서 이렇게 사고가 난 데는 흔적이 남아도 물로 사고를 당하면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다고 그러거든요. 모든 것을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냥. 휩쓸고. 이 플래닛 제도의 세 사람도 평소처럼 자기 일을 하다가 미처 피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을 맞았다고 생각하니까 참 안타까운데 세 분이 편안히 쉬고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너시안 타로였습니다.